중국 프리미엄 티 브랜드 차지가 한국에 들어온 지 보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3시간씩 대기해야 할 정도로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드디어 오피스 핵심 상권인 역삼점과 서울시청점도 오픈한다고 하죠. 매장이 좀 늘어나서 대기 시간이 확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줄이 너무 길어서 아직 잘 못 사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매장의 이 뜨거운 열기와 달리 주식시장의 차지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차지는 2025년 4월 공모가 $28에 나스닥에 당당히 상장했습니다. 당일 최고 41.7달러까지 치솟으며 기세를 올렸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주가는 약 $10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64%, 고점 대비 자그마치 76%나 폭락한 겁니다. 도대체 매장줄은 이렇게나 긴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앞으로 이 주식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데이버가 정밀 분석해드립니다. 차지주가 폭락의 주범은 역시 중국 본토의 피 튀기는 치킨 게임입니다. 중국 현지의 프레시티 음료 시장은 헤이티, 차백도, 저가 공세의 대명사 미쉐빙천까지 뒤엉켜 제 살 깎아먹기식 단가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마진이 박해지다 보니 월가에선 차지도 이제 중국 안에서 마진이 무너져 성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과도한 공포를 느꼈고 이게 투매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지는 이 치킨 게임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을 지배할 두 갈래의 거대한 참호를 구축해놨습니다. 첫째, 마르지 않는 대규모 현금 저수지와 강력한 펌프 시스템입니다. 차지는 2025년 나스닥 기업 공개를 통해 단번에 약 4억 1,100만 달러의 무지막지한 신규 실탄을 조달했습니다. 이게 위기를 버티는 재무 현금 저수지입니다. 동시에 이 저수지에 매일 맑은 물을 콸콸 쏟아내고 있는 강력한 펌프가 바로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차지는 매장 내에 독자 개발한 기기인 T-마스터 머신을 100% 도입해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고 회전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장 조달 자금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자동화 마진 시스템으로 매일 캐시를 찍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차지만이 가진 든든한 비밀 병기, 트리나솔라 가문과의 거대 자본 연대입니다. 차지의 창업주 장진재 대표는 글로벌 1위 태양광 인프라 제국인 트리나솔라 창립자 가문의 자녀인 가오하이춘 공동의장과 혼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트리나솔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중국 상하이 거래소 기준 약 62억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차지의 나스닥 시총이 약 19억 9천만 달러 안팎이니 자신의 몸집보다 3배 이상 거대한 친환경 글로벌 대기업의 자본 체력과 네트워크가 뒷배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현금이 말라 부러질 때 차지는 굶어 죽을 염려가 전혀 없는 튼튼한 방어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의 가장 큰 무기는 소름 돋을 정도의 영리한 벤치마킹과 무서운 실행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지의 로고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초록색 로고 속에 있는 세일앤 얼굴이 완벽한 대칭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타벅스는 완벽한 대칭이 주는 특유의 기괴하고 차가운 느낌, 즉 불쾌한 골짜기를 피하기 위해 눈과 코 오른쪽에만 미세하게 음영을 더 길게 떨어뜨려 비대칭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 교묘한 착시를 통해 인간미와 편안함을 준 것이죠. 놀랍게도 차지는 자신들의 상징인 티걸 로고를 설계하면서 이 1등 브랜드의 심리학적 설계와 디자인 철학을 완벽하게 흡수했습니다. 전체적인 둥근 원형 레이아웃 구조는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하면서도 내부는 동양의 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 전통 경극 분장의 화려한 머리 장식을 아주 모던하게 입혔습니다. 특히 소름 돋는 점은 비대칭 음영의 적용 방식입니다. 차지는 스타벅스처럼 눈이나 코 옆을 어둡게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진화하여 티걸의 얼굴 자체는 하얗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대신 턱 밑과 목 그리고 긴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림자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비대칭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미세한 불균형 덕분에 캐릭터의 생동감과 자연스러운 예술적 리듬감이 부여된 것이죠. 1등 브랜드의 디테일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훨씬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해내는 기동력을 가진 무서운 기업이 바로 차지입니다. 제품력 또한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대표 메뉴인 자스민 향의 배가절연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장원영 씨가 맛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던 메뉴는 아직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누룽지 향 우롱차 베이스의 청청나산입니다. 글로벌 시장엔 아직 선보이지도 않은 차세대 병기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기기 관련해서는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기술력으로 제조 공장 하나 잡고 T-마스터 머신 같은 기계 뚝딱 만들어서 복제하면 끝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지가 파놓은 기계 자동화의 진짜 참호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메뉴 설계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있습니다. 타 브랜드들은 생과일을 직접 손으로 까고 으깨야 하는 과일티가 중심이라 자동화의 효율이 반토막이 납니다. 하지만 차지는 영리하게도
처음부터 차와 생우유 액체 레시피에 최적화된 프레시 밀크티 위주로 메뉴 구성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뒤 기계를 얹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수천 개 매장의 주문 및 결제 시스템, 그리고 고객 정보 및 멤버십 관리 시스템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본사에서 버튼 하나로 레시피를 동기화하고 물류 재고 주문을 기계가 알아서 처리하는 IoT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티마스터 머신을 수천 대 단위 대량 발주로 단가까지 극소화했으니 소규모 카피캣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약점도 명확합니다. 바로 가격 장벽과 가격 대비 공감 만족도입니다. 실제로 차지의 해외 매장을 직접 경험해본 소비자들은 한국 매장의 비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차지의 대표 시그니처 메뉴인 백화절현 라지 사이즈는 중국 본토에서 16위안, 우리 돈으로 약 3,450원 정도에 팔립니다. 그런데 한국 매장에 들어오면서 이 가격이 무려 5,300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중국 현지보다 무려 53%나 더 비싸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음료 가격대 역시 중국에선 15에서 25위안, 한화로 약 2,800원부터 4,700원 선이지만 한국은 4,900원부터 6,600대까지 고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 하나에서의 가격 논란이 당장 차지의 글로벌 나스닥 주가를 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차지가 서구권 등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 나아가는 아주 핵심적인 프레시 프리미엄 티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 정책은 차지에게 글로벌 확장의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차지가 프리미엄 브랜딩에 성공한다면 커피 일색인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럭셔리 파인 밀크티 포지션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가 느끼기에 브랜드 가치나 매장 경험이 지불한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품 낀 음료라는 낙인이 찍힐 리스크도 공존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 녹차 및 말차류에 무려 513.6%라는 가혹한 관세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차지가 한국 시장을 위해 메뉴를 새로 짠 게 아니라 원래 이들이 전 세계에서 밀고 있던 시그니처 메뉴들이 우연히도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513%의 관세 폭탄을 절묘하게 비껴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력인 백화절현이나 청청나산 같은 메뉴들이 녹차가 아닌 우롱차와 홍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중 협정 관세율인 20에서 40%대만 적용받는 엄청난 구조적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20에서 40% 역시 다른 일반 원료 관세 8%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업계와 비교해보면 이 원가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커피 생두는 관세 0%에 부가세까지 전액 면세되고 볶은 원두 역시 FTA를 활용하면 관세 0%에 단 10%의 부가세만 부과되는 압도적인 세제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대표 F&B 공룡인 SPC 그룹의 경우 전 세계에서 생두를 면세로 들여와 자체 로스팅 공장들에서 직접 원두를 볶아내고 있죠. 파리바게트, 파스쿠치, 던킨,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잠바주스까지 그룹 내의 전 브랜드에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커피 물량을 자체 공장에서 대부분 책임지며 규모의 경제를 극한으로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작 전부터 원가 관세율 0%대의 특혜를 누리는 거대 커피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차지는 구조적으로 아주 무거운 원가 핸디캡을 안고 싸우는 셈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원가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검역 규제상 중국산 유제품 및 우유 수입이 원천 불가능합니다. 즉 차지는 무조건 한국산 프리미엄 생유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우유 가격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극단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결국 수입 관세율에 최고가 수준의 국산 프리미엄 유제품 원가까지 얹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비싸고 라떼와 비슷한 고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재무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재료의 구성만 놓고 보면 차지의 밀크티들은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에 가깝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라떼 가격과 비교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각 브랜드의 대표 메뉴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얼죽아인 한국인들에게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비싼 차지의 백화절현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스타벅스와 동급인데 강남점을 제외한 매장들의 대기 공간이 너무 협소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공간 경험을 주지 못했다는 약점이 큽니다. 특히 용산 아이파크 몰점은 같은 6층에 스타벅스가 가까이에 있는데 공간이 너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오픈하는 역삼이나 서울시청점 등 핵심 거점에서는 반드시 최소 스타벅스 이상의 공간적 경험 가치를 보여주어야만 고가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착하고 가성비 논란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기회 요소입니다. 흔히들 커피 시장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물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다름 아닌 차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에스프레소 상업화에 성공한 글로벌 커피 시장 가치는 2025년 기준 약 4,730억 달러로 약 2,770억 달러 수준인 차 시장보다 매출 규모는 크지만 전 세계적인 소비량의 근본적인 잠재력만큼은 차 시장이 압도적입니다. 차지는 이 거대한 원물 차 시장을 스타벅스처럼 프리미엄 현대식 음료로 재정의하며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차를 마시는 문화권인 만큼 차지가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영토는 여전히 한참 널려 있습니다. 반면 위기 요소는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아류 브랜드들에 따른 브랜딩 피로감, 그리고 각국의 자국 농산 가공물 보호 규제와 물류 리스크를 공급망 다변화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지금 이 주가는 싸게 사는 기회일까요? 글로벌 금융 공룡 JP모건은 지난 4월 30일 차지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5달러에서 16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매장 확장 속도와 T마스터 머신을 통한 탄탄한 원가 통제 마진 경쟁력을 숫자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과거 스타벅스의 성공 공식을 대입해볼까요? 스타벅스는 1992년 나스닥 상장 이후 배당 제외 약 17%, 배당 포함 시 연평균 무려 19%의 위대한 장기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차지는 중국 내수 시장 포화 우려에 휩쓸려 주가가 10달러대 바닥까지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종식되고 글로벌 점포 확장이 본격적인 실적으로 전환되면 나스닥 공모가 탈환도 무난히 달성하며 스타벅스의 수익률을 초월하는 복리 수익 구간을 선물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저는 이 차지홀딩스 주식을 제 자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두었습니다. 1에서 2년 만에 엔비디아처럼 급등할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매우 견고한 마진 및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안겨줄 위대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지는 상장 이후 보여준 배당 흐름을 보아도 스타벅스처럼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고배당 정책을 지향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중국 본토의 여러 곳에선 스타벅스 매장 바로 옆에 차지 매장이 당당하게 어깨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뒤 전 세계 공항과 주요 대도시의 랜드마크에서 스타벅스 바로 옆에 차지 매장이 함께 영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영리하게 혁신하고 있는 초우량 브랜드를 단기적 악재로 바닥에 내팽개쳐진 시점에 선점해두는 기쁨, 여러분도 데이버와 함께 이 멋진 투자 여정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버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